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시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생이 취업할 때쯤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65% 정도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3, 40년은 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지만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평생 일할 능력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자리와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도 배움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배움이라는 기회 사다리 역할을 통해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 일자리, 안전, 시민교육, 기초질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민과 도시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학습 공동체가 바로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을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지역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바라는 평생학습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평생학습 도시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이수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그러면 이수 교수님과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화를 하면서 평생 교육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평생 학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흔히 막 중복돼서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에 있는 전문분들께서는 그 교육과 학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때로는 그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용어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분야에 아마 거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되게 그 질문을 보면 그 양반의 수준을 안다. 아이고 이런 말이 있는데 오래됐지만 새로운 논쟁입니다. 교육은 우리 대표님 평생 공직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알지만은 일정 영토 내에 우리 국가의 3년수 중학교 때 배웠던 국민 영토 주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영토인 한반도에 있는 분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사, 학교라는 이러한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활동, 이걸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교육하면 학교다 그러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딱 틀에 짜여지고 법에 기초한 이런 교육이라면은 학습은 우리 대표님께서 벌써 이미 큐를 보여주셨듯이 이건 상당 부분 비제도권에서 개별적으로 학습자가 비공식적, 무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로는 우연적인 활동까지 포함한 의정부 시의 모든 학교를 포함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학습이다. 그래서 교육하면 의도적 활동이라면은 학습에는 비의도적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의정부 도시가 학교다. 이런 컨셉일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왜 요즘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지적하게 되는 출발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틀에 의해서 정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 속에서 흡수되어야 하고 또 그 각자 다양한 개개인의 협력과 배려와 타협 속에서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요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 모습인데 틀에 갇힌 교육만을 가지고는 그 부분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 교육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게 바로 교육하면 형식. 원래는 학교 교육을 영어로는 formal education, 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육은 인포멀, 무형식 학습 이쪽의 세계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하면은 이거는 인생의 4분의 1. 인생의 그러면 인생 사계절이잖아요. 우리 대표님 보니까 진짜 뭐 한 가을 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을. 그러나 이제 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까지 이루어지는 사철 중에서 한철 장사다. 그다음에 4분의 1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4분의 1에 다 쏟아붓더라. 나머지 4분의 3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경기도청에 계셨을 때 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도청이 하느냐, 왜 도청이 평생교육국을 만드느냐 이랬을 겁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게 평생학도시 사업을 제가 참 평생학습도시가요. 평생교육 정책 사업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두 가지를 학교에서 이걸로 꼽습니다. 평생학습도시하고 평생학습축제. 지금은 그 박람회로 바뀌었지만 그게 뭐였느냐면 교육계 쪽 교육청은 주로 초중등 교육법상에 그것만 관장하는 게 그거 하기도 모자라가지고 도청하고 일반 행정에서 도와주잖아요.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성인들 시민들은 이건 찬밥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도청, 의정부, 시청이 나서서 일반 행정의 교육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육 가장 큰 문제점은 한철 장사다. 너무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틀에다 가둬놓는다. 교실에다 이 가둬두는 이 학교 교육 모형이 이 감옥입니다. 감옥. 이 건물도 이 공장 모형이고 감옥 모형하고 학교 교육 모형이 건축상 아주 옛날에 똑같았었어요. 그 교육의 기능이 커스터디, 이 구금 기능입니다. 학교밖에 못 나가는 그 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 없는 학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야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연설한 것 중에 하나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그 아주 명언인데 자유 없는 학습은 위험하고 자유 없는 학습은 위험하고 또 학습 없는 자유는 허무하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럼 나온다면 옛날에는 우리 때 그 저기 졸업식 때 시골 아주 깡촌인데 중학교 이제 이겨면에 한 개 중학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식 축사하면 이제 졸업식 때는 이제 지서장, 면장, 우체국장이 다 오시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면장이 있는데 이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말해서 요즘에는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면장 앞에서. 그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학 나와도 옛날에는 대학 나와서 그냥 평생 잘 먹고 살았는데 우려 먹고 살았는데 진짜로 지금 이공계 쪽에서는요, 특히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졸업장 가치를 2년밖에 안 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의 폭발적 증가가 아니라 지식 기술의 노후화, 진부화, 노폐화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미래교육학자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네.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가서 한 말이 그거죠.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학생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학습하는데 졸업할 때 되면 걔가 배운 지식이 쓸모없는, 걔가 준비했던 그 직장은 사라진, 그런 점에서 그분께서 한 명언이 21세기의 비문해자, 쉽게 말하면 문맹자는, 21세기의 문맹자는 learn, 학습하고 배운 것을 체계적으로 폐기하고 unlearn, 그 다음에 다시 학습할 relearn, 이거다.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이 문맹자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학교 교육은 이건 한철 장사고 너무 제도권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경직돼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바로 학교 밖의 이 평생학습. 그래서 학교 밖의 자원은 다 누구 소관이에요? 일반 행정, 시도청, 자치단체 소관이라서, 그래서 일반 행정이 큰 행정이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 행정은, 그리고 평생 교육은 이게 이제 이것을 저 담장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의 그 담장이 이렇게 가운데 걸쳐 앉아 있는 거, 이게 이 평생 교육. 그래서 약간 핑퐁 얘기하는, 핑퐁 치는 거예요. 이게 니들 거잖아, 우리 거잖아.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통 크게 일반 행정에서 교육행정까지 다 포용하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에 이렇게 조금 너무 그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고 비인간화돼 있고 한철돼 있고 이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그 교육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제가 머릿속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되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교육이 뭘까, 학습이 뭘까라고 하는 개념 아주 명확히 적용됩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적응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좀 비공식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배움 활동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게 되는 그런 평생학습. 그리고 그 평생학습은 제가 아까 서두에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모든 공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도시의 일반 행정 속에서 그대로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도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붐처럼 지정이 되고 행정의 정책 방향의 목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것, 또 평생학습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에 좀 앞서 있는 도시들, 북유럽이라든지 독일 등 이런 나라에 비춰볼 때 우리 수준이 좀 어떨까요? 그저 아직 좀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제가 아마 2000년이 그 평생교육법 시행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세울 때만 해도 우리는 그 정책 연구할 때는 우리 대표님 더 잘 아시지만 선진 외국 사례, 이 케이스 이걸로 이 설득을 하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데, 독일은 어떻게 하는데, 영국은 어떻게 하는데,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데, 거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전형적인 그 따라하기, 캐치업, 따라하기인데 그건 2차선 주행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 올해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트랙을 바꿨어요? 선진국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제는 대표님 여러분들 말이지만 정책연구를 제가 지금 이 나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해외 사례 일본 들어가면요 담당 사무관이 그거 빼요. 왜요? 뭐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일본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우리 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문화관광 이런 거 하시면서 야 옛날에는 내가 20년 전하고 지금 완전 사실은요 미국의 최고 그 포레인 어페어즈인가 거기하고 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문화적으로 미국을 침략한다. 그 옛날 3, 40년 전에 듣던
들을 때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문화적으로 뭐 종속 이론 유행할 때 뭐 종속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지옥의 문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거의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크게 우리가 배울 거 없는데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의정부도 잘하고 있는데 단 하나 이제는 틀을 바꾸자. 따라하기는 하지 말자. 의정부 우리 대표님께서 넥스트 시티는 이건 정말 유일무이한 가치다. 우리 비교급 최상급이 불필요한 저 단어가 우리 중학교 때 유니크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유니크 앞에는 유니크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면서 그 자체가 최상급이라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방하지도 말자. 따라하지도 말자. 우리 고유의 것 하나만을 만들자. 그게 난 넥스트 시티 평생학습 도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제가 우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현답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들만 하더라도 외국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시사점 얻을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침에 많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 스스로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관점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10년 전과 아까 2000년이 평생 학습 도시의 원년이라고 원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나 변화되어 왔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어느 분야는 잘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분야다. 뭐 이런 관점 속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서구에서는 그 평생 교육이 되게 인문학적인 이 기회가 적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럼 노동자들 편에서는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높은 인문학적 이런 소양 교육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인문학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평생 교육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 옛날에 그 혼났던 게 아니 그 귀한 예산 따가지고 말이야 강남 유한마당들 뭐 교육시키는 게 평생 교육이야 꼿꼿이 시키고 뭐 하고 먹고 이거 연말 정산 소득할 때 저 소득 신고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사무관한테 지금 혼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평생 교육을 조금은 좀 먹고 사는데 먹거리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이 세상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에 최고의 명연설이 저가 보기에는 그 일자리 창출된 관련된 연설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연설하면 오바마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큰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면 뭐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큰 자리는 일자리. 그래서 평생교육도 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그런 쪽에 좀 더 오리엔티드 돼야 되는데 너무 인문학적 소양이나 뭐 교양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닌지 그런 점에 우리가 조금 더 정책의 지렛대를 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데 너무 그래서 한쪽은 시민교육. 그래서 그 평생교육이 양수레밖에 그겁니다. 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은 뭐지 바퀴 정렬이 조금 덜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넥스트 시티에서는 이 바퀴 정렬이 잘 돼가지고 그냥 쫙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인문학이 강한 나라에서 그런지 아무래도 공자의 나라라. 네, 그 시민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둔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그 2022 그 엊그저께 그 교육부가 발표한 그 교육과정 보니까 크게 강조되는 게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이런 내용이 많던데 그런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이 평생 교육의 이념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지덕체가 균형 잡힌 완전한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인다 해서 이 전인 교육 사상인데 조금 우리나라 평생 교육이 그래서 좀 우리 대표님께서 크게 되셔가지고요. 좀 이걸 조금 필 밸런스, 필 얼라이먼트를 하려면 자동차 바퀴 정리. 네, 네. 그래서 인생 네 바퀴가 잘 정렬돼서 쫙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는 무제한으로 한번 달려볼게 시민들. 제가 예전 현직에 평생교육국장을 할 때 그 평생교육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같은 취지인데 하나는 배우는 즐거움, joy of learning, 또 하나는 좋은 직업을 위한 활동, looking for job.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축이라고 하면서 제가 저기 북유럽 쪽에 이 평생교육을 이렇게 하고 많이 다녔는데 그들이 설명하는 그 비중은 looking for job에 굉장히 맞죠?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그 평생교육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평생교육은 뭐니 해도 배우는 즐거움이 우선이야라고는 그 비중이 많이 설명했었던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